네, 유럽의 테드 강연에서요. 한 강연자가 오른쪽 머리카락은 빨간색, 왼쪽 머리카락은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형광색 바지를 입은 채 무대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최고의 괴짜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페렛인데요. 빼빼 마른 체형의 형광색 옷을 입은 그의 모습에 첫인상부터 호감을 느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유머와 위트 그리고 특별한 매력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얼굴 사진을 분석하면서 호감을 주는 매력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해왔다고 해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실 멋진 분이 청산유수를 찾아주셨습니다. 백현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만이에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연을 저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요즘은요, 연예인이나 공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 특히 학생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모두 그 호감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궁금증, 갈증을 갖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자기 PR 시대가 됐거든요. 셀프 홍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나를 더 돋보이게 매력적인 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그 두 글자 호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미지를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이 네. 오셨는데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아는 대로 다 쏟아내고 다 지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백현주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업을 앞두신 분들이나 혹은 이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학교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호감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을까 늘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뭔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평소에? 안 해봤어요? 본인은 호감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비호감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감. 우리 MC분은? 호감형인 것 같습니다. 호감형. 네. 우리 남학생은? 아마 다 여쭤보지 않아도 거의 다 나는 호감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호감이라는 것은요, 일단 물론 나도 나를 호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1차원적으로 호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누군가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갖는 느낌, 감정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나는 누군가에게 호감일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지만 생각을 하고 믿지만 더러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의 첫 관문이 바로 첫인상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가 호감이라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호감의 이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매력적인 나를 거듭나서 아주 호감형으로 굳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호감의 정석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호감의 정석, 무슨 이날 수학 정석 우리 많이 풀어봤었는데 호감의 정석, 호감을 한번 우리가 분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호감의 정석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사전적 의미를 한번 들어가 봐야 원론적부터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사전적 의미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호감, 좋게 여기는 느낌입니다. 좋게 여기는 느낌. 간단하죠? 몇 글자예요? 7글자예요. 좋게 여기는 느낌. 자, 인간의 모든 관계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호감에서 시작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비호감인 사람하고 또 만나고 싶나요? 우리 직장에서 누군가가 비호감인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직장에 다닐 때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리 보통 연예계에서요, 누구 사단, 누구 감독 사단, 누구 작가 사단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감독이 어떤 작품을 했을 때 어떤 배우를 캐스팅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본다, 믿고 보는 작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단을 구성할 수 있었을까? 호감이란 감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일에 대한 믿음, 또 확신, 호감을 통해서 하나의 사단이 구성이 됐고 대중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감이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좋게 여기는 느낌, 감정이라고 해서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생각까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다들 나를 호감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과연 내가 직장 안에서 혹은 학교 안에서 상대에게 호감의 이미지로서 같은 조직원, 구성원으로서 같이 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이 싫으면은요 어디다가 딴 데다 놓고 안 보면 그만인데 사람이 싫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얘기를 예로 들었었는데, 자, 누군가 비호감이 있어요. 물론 그에게 내가 비호감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근데 누군가가 싫은 사람이 있는데 매일 출퇴근을 하고 같이 책상을 붙이고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힘든 존재가 되지는 않는지, 또 그가 나에게 힘든 존재라면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고 그가 호감의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물건 같으면 치우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끝이야. 끝나지나요? 아니죠. 비즈니스가 엮어져 있으면은 그 비즈니스가 종결될 때까지 우리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호감이 되어서 누군가와 힘든 관계가 된다면 조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비호감의 이미지라 그러면 내가 어디 입사시험을 응시했을 때 면접에서 통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왜? 기존의 어떤 그룹 혹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너무나도 안 맞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되질 않겠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호감이라는 감정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들에게 호감을 느낄까? 어떤 호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누구나 각자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호감형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마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비호감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했을 때 호감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비호감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호감형이요. 호감형이요.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가 호감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싶어요. 비호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 호감형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호감이 되는 순간 주위에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다? 안 싶다?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고립이 된다. 아무튼 이 비호감이라는 거는 단어 자체도 비호감스럽지만 인간의 상황 자체를 굉장히 고립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호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개그맨 A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사실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방송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제가 쭉 취재를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방송의 컨셉상 자신의 어떤 컨셉을 비호감으로 정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농촌 드라마 하시는 분들 보면 옛날 전원 일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김회장 부부 하면 그분들이 부부인 줄 알았잖아요.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대중들은 처음에 어떤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 그게 그 사람의 본연의 색깔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그런 대중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개그맨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방송으로 봤을 때 너무 비호감스럽게 컨셉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쭉 주변에 친한 사람들, 같이 일한 동료들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는 비호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컨셉으로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의 실상 생활이 점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대중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꾸준히 해왔던 선행에 대해서 소위 언론에 정보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조용히 했었죠. 선행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조용히 했었는데
평소 생활에서는 배려심은 물론이고 선행을 굉장히 꾸준히 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 치료비를 대준다든지 또 꾸준히 자기 차를 누군가가 박아서 사고가 났을 때 큰 돈이 들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 자비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또한 이제 개그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호감에서 호감형으로 거듭난 분이에요. 이분은 얼굴형을 봤을 때 좀 긴 편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에 대한 힌트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호감형이 되었느냐. 조바심 내지 않는 마음 자세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났다면 벌써 연예계를 떠났거나 뭔가 문제가 났을 거예요. 화풀이를 했다거나 분풀이를 해서 무리를 빚을 수도 있었겠죠. 왜?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정말 호감으로 비치고 싶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분출이 됐을 때는 반대급부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악플 같은 경우에서도 뭐 핵혐, 뭐 극혐, 노잼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쓴다면서요. 그걸 실제 본인이 봤대요. 한 인터뷰에서 자기가 밝혔는데 그걸 봤을 때 담대하고 담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하기보다 이건 재미있는 악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승화를 시켰었고 자기가 좀 뚝심 있게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컨셉을 꾸준히 유지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체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리얼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정성 있게 다가갔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개그맨 김영철 씨예요. 김영철 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가수 하춘아 씨 패러디하고 막 이랬을 때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김희애 씨 드라마 막 미래 한 장면 했을 때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꾸준히 뚝심 있게 이건 나의 개그 스타일이다 라고 뭔가 대중들에게 노크를 했었고 결국은 그 당사자분들하고도 같이 한 무대에 서서 개그를 했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거듭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 비호감이 이제 호감으로 바뀐.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요즘에 뭐 노래까지 음반까지 취입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니고 있다는 근황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객관화 작업에 성공을 하면서 대중들의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뀐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제가 또 짚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 나는 호감형이야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내가 정말 호감인지 아니면 약간 비호감스러운지 완전 비호감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셀프 객관화. 셀프 객관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선 바로 지적해요. 목소리가 너무 땡땡땡땡해서 듣기 싫어. 얼굴에 화장이 너무 진해. 옷을 왜 이렇게 안 빨고 입어? 뭐 예를 들면 상대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콕콕 찝죠. 단점에 대해서. 근데 나에 대해선 다 좋은가요? 다 좋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거울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가지세요? 많이 못 갔죠?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이렇게 보고 나오지만 남자들은 막 세수하고 그냥 이렇게 털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누군가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많이 봅니다. 오늘 화장이 예쁘게 됐네. 오늘 머리가 되게 찰랑거리고 이쁘네. 긴 시간을 관찰을 하고 알아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호감이다, 비호감이다를 딱 마음의 감각으로 딱 담습니다. 그렇다면 셀프 객관화,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지금 이 지점에서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이건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좋고 가족에게 구해도 좋고 조언을 구해가면서 나에게 뭔가 부담스러울 여지가 있는 것은 바꿔가는 그런 꾸준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를 호감에 있는 이미지로 만드는 것들. 뭐가 그럼 우리를 호감 있는 이미지로 만드는 것인가. 자, 여러분 호감이라는 이미지를 느끼는 건요. 엄청나게 큰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요. 물론 예쁘고 잘생겨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겠죠. 뇌가 섹시한 남자, 여자에게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한 가지 포인트에서 빠져듭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질 때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았어요. 그건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내가 그에게 마음을 허락한 호감을 느껴야 연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마음을 허락한 그녀에게 마음을 허락한 지점은 딱 한 지점이에요.
그게 매우 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눈빛이 다 자신의 추억으로 빠지거든요. 한번 쫙 추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그에게 빠졌을 때, 그녀에게 빠졌을 때 전체적으로 풀로 다 좋았었나? 아니면 한 가지였나? 아, 지나가는데 샴푸 향에 심취가 내가 촥 바람에 날리는데 긴 머리 찰랑 마음 흔들려서 심쿵 호감을 느끼면서 대시를 했는지. 어떤 지점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현란하게 꾸며서 나를 눈여겨보게 만들 수도 있지만 특정 분야의 풍부한 지식에 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가지의 매력 포인트를 느껴서 아까 얘기했던 샴푸 냄새 혹은 손가락 끝, 손길 이런 것 때문에도 좋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남들이 느낄 것 같은 호감의 이유와 남이 나에게 느끼는 호감의 이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한 걸 누군가는 너무 좋아할 수 있거든. 그게 뜻밖이에요. 참 인생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반전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일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고 그랬다고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럼 그건 너무 거칠죠? 너무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렇다고 호감의 이미지를 거듭내자라고 해서 나를 가식적인 나를 만들라는 거는 절대 아니다, 맞다? 아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새길로 안 빠지시고. 자신의 본래 성격 그대로 자신의 얼굴 생김새나 체형에 맞게 나를 다듬어 갈 때 호감이 증폭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자, 나는 평생 내가 극복이 안 됐던 게 뭐다? 나는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싶었어요. 지금 남학생 처음으로 웃어요, 지금. 귀여운 이미지를 되고 싶었어. 근데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막내딸이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타고난 나의 이미지는 귀여운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언젠가 한번 MC님도 그랬었나? 뭐 포스 얘기 했었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포스하고 나는 거리도 멀다고 생각했고 무슨 뭐 포스 카리스마 뭐야 이랬는데 남들은 나를 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내 이미지인 거예요. 귀엽고 섹시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섹시해지고 싶다고 핫팬츠를 입거나 막 미니스커트 짧게 입고 막 키를 신고 왔다.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갔을 수도 있어요. 왜?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럽고 비호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에게 맞는 나로 거듭나야 된다. 나를 갈고 닦아서 호감적인 나, 호감스러운 나, 매력스러운 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타고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타고난 그대로를 갈고 닦아서 매력적인 나로 거듭나야만 호감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정과 노력으로 스스로 한계를 극복할 때 예상 밖의 결과 호감이라는 감정을 얻을 수 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자체도 호감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다 여기 호감의 이미지를 선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ING예요. 인간관계는. 우리 죽는 그날까지 ING입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의 인간관계 늙어 죽을 때까지 만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점검해야죠. 나는 호감형인가?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관계를 만든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보통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나 인생 철학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호감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말없이 서로 앉아 있어도요. 서로 굳이 말수가 많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고 상황을 이해해주는 그런 상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형인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 그대로 편하잖아요. 상대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피곤하게 얘기를 내가 계속 설명을 해도 반문하고 공감하지 않아요. 같은 것을 보고 듣더라도 판단하는 게 다르고 느낀 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의 대상이 될까? 호감의 대상이 되지 못할까? 못하죠. 왜? 불통이 됐으니까. 서로 마음이 소통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말이 인간관계에 지속시키는 하나의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과 나는 서로 호감의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인간관계다 아니다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삶이란 나만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살 수는 없고 다른 사람하고 이루는 조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인생의 스텝이 꼬인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통의 이미지는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다면 이들처럼 그러니까 솔직한 자세로 대중들에게 다가간 방송인 A씨. 그러니까 이분은요 잘생긴 외모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방송 앞에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은 잘생겨지고 싶고 막 예뻐지고 싶은 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자기 있는 그대로를 어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자기가 되게 똑똑함을 자랑해도 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뭐 뭔가 정제되지 않은 듯한 투박한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있는 그 외모 자체가 투박하니까 그 투박함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그 컨셉으로 짠 거죠. 근데 처음엔 부담스럽고 비호감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생긴 외모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에 부지불식간에 다 시청자들이 빠져들어간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대세 방송인이 됐었고 오히려 그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기 비결은 결국은 자신을 인위적으로 포장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표현한 거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를 구축하라.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귀여워질 수 없고 섹시해질 수 없어서 나하고 근접해 있는 지적인 이미지 쪽으로 간 거예요. 지적이려고 겉으로만 책 끼고 다닌다고 지적이 되나요? 책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미지를 좀 이렇게 지금도 ING로 갖고 가는 중인데 인기의 시작은 호감이었다. 그러니까는 호감 혹은 비호감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주는 이미지에서 비롯됩니다. 네가 나한테 이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나는 너를 호감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너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거야. 가 우리들의 마음속엔 다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다듬게 되면 비호감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얘기했었죠? 내가 만약 여기다 키리를 신고 막 가죽으로 막 뭔가 이렇게 막 감고 와서 막 스모키 화장하고 와서 서서 강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다 안 들을래요 하고 나갔을 거라고. 왜? 잘못된 방향으로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갔기 때문에요. 자, 연예인들도요. 항상 그 스타들도 인기는 신기루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호감과 비호감은 한 끗 차이예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순식간에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호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무리를 빚었어.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뭔가 팩트로 나왔어. 그럼 순식간에 몇 년간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등 돌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호감의 이미지를 계속 꾸준히 지켜갈 수 있을까 되게 노력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항상 또 조심을 많이 하는데 그 호감이라는 감정이 잡힌 것 같아도 완전히 잡은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놓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요소가 항상 있더라. 그래서 항상 연예인분들도 또 공적인 분들도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에 대해서 부단하더라는 거를 제가 오랜 그 취재 기간 동안 느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었습니다. 대중들은 그 공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이미지하고도 이제 평상시 사생활 관리, 자기 관리,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이 부분은 일반인 분들은 또 어떻게 매치를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은 나하고 만난 그 순간에 봤던 것을 믿고 보고 확신을 갖잖아요. 호감이다, 아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그 주변 인물과 또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호감의 이미지가 더 보태질 수도 있고 반감의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좀 봤을 때 참고를 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앞뒤가 같아야 된다.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 곧 다시 말해서 나와 비슷한 이미지를 더 매력적인 나로 거듭나게 호감을 갈고 닦는데 평소의 생활이 이것과 보여지는 이미지와 전혀 다르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와 같이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 호감의 이미지를 버리고 비호감의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평소의 생활과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이건 매력 포인트로 가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갖고 나간 그 이미지하고 일치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적인 인물,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미지 혹은 호감을 떠올릴 때 꼭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1위가요. 모범적인 행실이었습니다. 모범적인 행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신하고 비슷한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항상 웃고 예스 예스 했는데 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봤더니 뒤에 와서 니 욕하더라. 툴툴대더라. 불만투성이더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잘못 봤나? 호감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거짓투성이네. 실망하게 되죠. 즉 모범적인 그 생활 태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도 대인관계에서 비호감의 이미지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타의 이미지 중에서 어떤 부분에 호감을 느끼는지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평소의 처신.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평소에 안 보이는 것에서도 그것이 생활화되어야만 밖에서 드러났을 때 뭔가 허점이 순식간에 누구인가에게 캐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소 생활과 지금의 어떤 인간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감이라는 감정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나도 호감의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겠다 생각을 많이 좀 하신 눈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가장 매력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을 부단히 갈고 닦으면 누군가에게 항상 호감의 이미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지금부터 노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